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읽고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채널 N4세대입니다. 여러분, 최근 해외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인천공항에 가보셨다면 혹시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이한 풍경 하나를 목격하지 않으셨나요? 과거 우리에게 공항 풍경이라 하면 당연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 카운터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태극 마크가 그려진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안전하고 말도 잘 통하고 서비스도 좋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낯선 붉은색 로고, 바로 중국 항공사 탑승구 앞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을 서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은 폭발적입니다. 아니, 왜 굳이 불편하게 중국 비행기를 타? 라고 물으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항공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유럽을 가면 왕복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4인 가족이면 비행기 값만 0.9만 원에 육박하죠. 그런데 눈을 딱 감고 중국 항공사를 선택해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거쳐가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입니다. 절반 가격. 아니, 그보다 더 쌉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현지에서 5성급 호텔에 묵고 명품 가방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토록 강력하고 잔인한 유혹이 또 있을까요? 오늘 N4세대에서는 단순히 중국 비행기 표가 싸다는 여행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성비라 부르며 선택한 이 80만 원짜리 티켓 한 장이 나비 효과가 되어 어떻게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게 될지, 그 서늘한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앞의 이익 뒤에 숨겨진 거대한 환승 덤핑의 공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죄가 없으면 엿새마다.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경유하면 몸은 좀 힘들어도 통장은 편안하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항공사들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내놓을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치사하고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합니다. 바로 레오시아 영공이라는 히든카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 세계와 한국의 항공사들은 러시아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인천에서 유럽으로 갈 때 예전처럼 러시아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직선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알래스카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빙 돌아가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비행시간이 3시간 더 늘어나고 그만큼 기름을 훨씬 더 많이 떼야 한다는 겁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연료비는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는데 비행거리까지 늘어났으니 국적기 항공권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러시아와 특수관계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돌아갈 때 중국 비행기는 여전히 러시아 상공을 유유히 직선으로 통과합니다. 가장 빠른 길을 가장 적은 연료로 날아가는 겁니다. 한국 항공사들이 기름값 폭등과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피를 흘리며 고전하는 사이 중국 항공사들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가격 후려치기에 나선 겁니다. 이건 마치 마라톤 시합을 하는데 한국 선수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을 넘어가라 하고 중국 선수는 지름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겁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신 통계를 보면 이 충격적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지난 10월과 11월 한국 국적항공사의 여객 증가율이 15%일 때 중국 항공사는 무려 28.9% 성장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우리 손을 떠나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싸게 가면 좋은 거 아니냐. 경쟁에서 가격 내려가면 소비자 이득이지. 정말 그럴까요? 지금 중국 항공사들이 펼치는 전략은 이른바 약탈적 가격 피리데이터리 프라이싱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경쟁자를 다 죽일 때까지 가격을 후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져 독점이 되면 그때는 불주옥 같은 가격 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먼 미래의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칠 일자리의 증발입니다. 항공사 경영 구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항공사가 돈을 어디서 벌까요? 제주도 가는 국내선, 일본 가는 단거리 노선. 아닙니다. 거기서는 박리담회로 겨우 현상 유지만 합니다. 항공사의 진짜 돈줄, 핵심 캐시카우는 바로 유럽과 미주로 가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태우고 화물 가득 실어 나르는 그 장거리 노선에서 번 돈으로 만성적자인 지방 노선도 유지하고 수만 명의 직원 월급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항공사의 심장과도 같은 이 핵심 장거리 노선의 승객들을 중국 항공사에 통째로 뺏기고 있는 겁니다. 알맹기는 중국이 다 가져가고 한국 항공사는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고정비가 엄청난 사업입니다. 비행기 한 대를 띄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승객이 100명이든 1명이든 비슷합니다. 장거리 노선에서 좌석 점유율이 단 몇 %만 떨어져도 그 노선 전체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기업은 무엇을 할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구조조정입니다. 가장 먼저 돈 안 되는 노선을 없앱니다. 유럽, 미주 직항 편수가 줄어듭니다. 노선이 사라진다는 것. 이게 단순히 비행기 스케줄이 바뀌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의 밥줄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인천공항 근처 원룸에 살며 매일 밤낮으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비행기를 정비하던 30대 정비사 A씨. 그가 만지던 대형 여객기가 운항을 멈추면 회사는 그에게 더 이상 일감이 없다며 재계약을 거부할 겁니다.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지방에서 올라와 좁은 고시원에서 면접 준비를 하던 20대 취준생 B씨. 항공사가 노선을 줄이면 신규 채용문부터 닫아버립니다. B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문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기내식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공항에서 수화물을 나르던 지상 조업 인력,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님들까지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80만 원짜리 티켓에 열광하며 클릭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 이웃의 일자리, 내 자식의 미래, 직장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저가 항공권이 청구하는 보이지 않는 진짜 비용입니다. 더 뼈아픈 현실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버스 정류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아주 유리합니다. 한국 승객들을 태워다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자기네 허브 공항에 내려놓습니다. 환승객들은 그곳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한국인의 지갑이 한국 공항이 아닌 중국 공항에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놓은 인천국제공항. 하지만 이제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단순히 승객을 중국으로 넘겨주는 셔틀 기지 역할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의 허브가 되겠다는 대한민국의 꿈이 중국의 물량 공세와 저가 정책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항공사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경쟁력을 키워라라고 질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싸움은 체급 자체가 다른 너무나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사실상 국영기업입니다. 뒤에 중국 정부라는 거대한 뒷배가 있습니다. 공항 사용료 감면, 유류비 지원, 막대한 보조금. 중국은 항공산업을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힘을 과시하고 물류를 장악하는 전략 무기로 봅니다. 당장 수조 원 적자가 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덤벼듭니다. 반면 우리 항공사들은 철저히 민간 기업의 논리로 생존해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나면 망합니다. 정부의 지원,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국가 전체가 한 팀이 되어 덤비는데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 지배력이 특정 국가로 완전히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미 선택권이 사라진 뒤입니다. 한국 항공사들이 버티다 못해 장거리 노선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급하게 유럽에 가야 하는데 직항은 없고 있더라도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때도 가격이 80만 원일, 10만 원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 흐름을 미리 읽습니다. 대중이 당장의 싼 가격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이면의 구조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합리적인 소비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불편하고도 무서운 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단순히 싸니까 탄다를 넘어서 우리의 소비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외교적 노력, 그리고 우리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것은 특정 대기업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길 주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오늘 N4 세대가 전해드린 항공권 전쟁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 뒤, 10년 뒤 우리 경제의 체력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80만 원에 유혹 뒤에 숨겨진 이 구조적인 위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항공대란이 단순히 여행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수출과 물류 현장에 또 어떤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N4 세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